퇴근길은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만나볼 분은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 의장입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하차, 그간 영입에 공을 들여온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아마 충격이 적지는 않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 또 2월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쟁점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2월 임시국회 얘기하기에 앞서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어제 듣고 많이들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좀 영입에 공을 들여왔었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예, 어저께 그 정책의총 도중에 그 소식을 접하고 그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충격과 예. 허탈감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거에 접했죠. 예, 근데 반기문 총장이 이제 귀국 이후에 좀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로 많은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력 후보를 흠집내는 우리 정치 현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런 공세를 사실 이겨내셔야 되는데, 예. 이겨내지 못한 또 반 총장에 대한 그런 실망감도 있습니다. 하여튼, 반 총장이 그, 여러 가지 경륜과 그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여튼 여야가 좀 이렇게 정치인들도 지혜를 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만 보자면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바른정당에 좀 입당을 시켜서 대선 경선 흥행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좀 득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예. 그건 근데,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반 총장이, 특히 이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바른정당에도 오셨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될 인물은 유승민, 남경필 요 두 사람 정도거든요. 예. 지지율이 아직은 좀 미약한 편인데 현재로서는 경선 흥행, 본선 경쟁력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분이 좀 대체적으로 한 10% 가까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아직은 초반전이지만은, 저희들이 하여튼 예의주시를 하고 두 분이 네. 좀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혜를 모아야죠. 알겠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을 펼쳤던 반 전 사무총장이 이제 대선 라인에서 떠나면서 반문재인 세력으로 또 한 번 세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의식해서 그런지 바른정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자행됐던 원칙 없는 이합집산을 배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문연대에는 좀 선을 그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이 굉장히 앞으로 격동을 할 거거든요. 예. 3월 달에 예정대로 탄핵이 인용이 되든 하여튼 기각이 되든 큰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정치 세력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예. 이러한 것이 또 국민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상당히 정치권이 격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네. 이제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격동 속에서 우리는 이런 원칙 하나는 갖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네요. 네. 열악한 정치 환경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이라는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저희는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환경이 안 좋죠. 예를 들면 정치자금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네. 또 이제 조직도 지금 현재 덜 갖춰져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시당 도당 이런 것도 호남인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만들지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빨리빨리 갖춰 나가서
대선에 대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주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좀 31일 날 긍정적인 발표를 하셨던데요. 18세로 일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원래부터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좀 강하게 하시는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어저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8세는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지금 뭐 혼인도 가능하고 18세에 이제 병역 의무도 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8세로 하는 거에는 또 세계적인 추세고요. 네네. 그러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겠네요. 가능하겠다고 보십니까? 예.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뭐 이번 대선부터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요 다음부터 할 건지,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뭐 누구를 갖다가 지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법, 어떤 처벌 규정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쟁점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통과를 하되 당장 오는 대선부터 적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부터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좋습니다. 네. 이건 말고도 다른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죠. 바른정당이 워낙 또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아서요. 네. 야당의 개혁 입법안 또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법안들이 서로 여야와 좀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뭡니까? 바른정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 없는 성장,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고용 없는 성장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같은 거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지금 기업 정서 이런 걸 자꾸 부추기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 거는 풀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은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오긴 했습니다만. 찬성하는 법안이죠. 네네, 같이 하겠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무상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재벌, 검찰, 언론 등 3대 개혁을 2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방향에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산권이나 인사권 가지고 검찰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공수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검찰로서 검찰의 전반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는 또 옥상옥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공수처를 설치해서 이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법 통과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시고 계신 거군요. 지금 반대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그 대안을 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대안.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 말고 큰 틀에서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바른정당에서 혹평을 내놨더라고요.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당과 통합 운운하는 것에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왜냐면 선거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당하고 예를 들면은 공동정부 비슷하게 이런 걸 운영을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 검찰 개혁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재벌들이 좀 너무 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단호히 그거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 개선해야 정경부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된다. 데는 네, 공감하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최순실 특검법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 바른정당에서 과연 찬성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던데요. 저희들은 연장에는 바른정당은 찬성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특검 기간 그 연장 권한을, 네. 황교안 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국회로 가져오자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최순실 특검법, 개정의 핵심이죠. 예. 네. 그건 뭐, 저희들도 아주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자, 합니다.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연장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국회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부분도 뭐 저희들에게 반대는 안 합니다. 하여튼 요새 최근에 보면은 예. 청와대가 이제 금융권에 대한 인사 개입 오늘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런 문제는 좀 저희들도 좀 파헤쳐야 된다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당 대표 주자로 안철수 전 대표가 발표를 하겠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네. 교섭단체 연설을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는 건데 네. 아마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당에서는 그 반론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던데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던데요.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괜찮다. 네. 그야 당 대표가 나와서 하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2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법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육아휴직 3년법, 학력차별금지법 등등 4개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앞서 제가 언급한 2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 부분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예. 그 육아휴직제도 이 부분은 저희가 당론으로 이제 미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출신 학교가 기재된 자료의 요구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이 학력 차별 금지법 네.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법도 네, 그 물건 내셨어요. 네. 알바보호법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알바보호법이라는 건 이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면서도 네. 고용보험료만 내고 있는 대학생 그 아르바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단시간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전국이 어수선해서 이 가운데 놓치지 않는 법안들 없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잘들 처리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바른정당 네. 이종구 네.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